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자, 아까 우리 오수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그래요. 살면서 시험 날이 이날이면은 5일 안에 5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시험 날 아침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 기본반 1랑 심화반 그리고 특강 하면서 저 수험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시험날 아침까지 쥐어짜라. 아침까지 쥐어짜서 내가 그날 뭘 볼지를 정해놓고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시험날 아침에 봐서 그걸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살면서 운이 좋았어요.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3일에서 아침에 결판이 나더라고요. 제가 봤던 시험들은 다. 그만큼 사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기껏 열심히 해놓고 그때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근데 삐거덕거리면서 가다가도 막판에 잘하면은 그때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질문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근데 사무관리론만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예, 당연하죠. 예. 저는 제가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딱 접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거의 뭐 루틴처럼 암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출뿐만 아니라 정말 13년 동안 1회부터 다뤄졌던 그 주제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최저 과락선만 넘긴다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적게 투자해도 과락을 넘기기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과락률이 제일 높아요. 문제는 과락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수험 카페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계약 때문에 죽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행정 절차론 때문에 미치겠어요. 검색이 잘 안 돼요. 이제 6월부터 근데 6월부터 특히 7월, 8월 가면 사무관리론 때문에 미치겠어요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목에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체계를 잡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빨리 잘 잡으면은 그냥 흐름대로 가면은 과락 넘기기 쉬운데 정말로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산으로 가버리는 과목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과목의 자체 난이도는 제일 낮습니다. 네. 근데 수업 난이도로는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괴롭힘 당할 거죠. 이제 민법 계약 때문에 괴롭힘 당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행정 절차론 사례를 몰라서 괴롭힘 당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무관리론은 계속 괴롭힘 당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만 해도 되나요? 분명히 이 얘기 나옵니다. 네. 선생님, 이것만 해도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특히 요약서를 구매하실 분들은 나는 기본서로 할 건가 아니면 요약서로 할 건가 마음에 좀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교재든 그것만 해도 돼요. 네, 그것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다 못해요. 전업수험생도 사무관리론 다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제가 2년째 루틴으로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암기된 상태의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시험장에서 사무관리론 한 과목만 본다면 난 당연히 잘 보겠지. 근데 똑같이 네 과목을 보는 상황이면 정확히 말하면 나도 60점 넘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 문제 경향성을 딱 보면 생각보다
시험장 가서 불필요한 사고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최종문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성격, 나이, 직업 막 쓸 수 있잖아. 목차를 잡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요즘 보면은. 최준문 강사의 오른쪽 뒤꿈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왼쪽 팔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뜯어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다른 사례 문제를 보면 체계가 딱 잡히는데 세팅이 되는데 사무관리로는 시험장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내용이 어디 있었지? 저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끌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 과목에 대해서. 왜냐면 학습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력도 있고 문해력도 있고 사고력도 있고 많은 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무관리는 순발력이 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머릿속에 다 넣고 갔는데 문제를 보고 판단 미스하거나 그 관련된 흐름을 놓칠 경우에는 그 순발력, 저도 실제 심화 강의 때 계속 연습을 해봤거든요. 수험생들하고. 근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통째 주제가 나와버리거나 사례가 나와버리면 세팅이 빠른데 이거는 시험장 가서 그렇게 나오면 저도 딱 해보니까 저도 시험장 가면은 60점 겨우 넘기겠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도 수험생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암기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는데도 막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수험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일단 제가 요약서를 추천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 요약서를 추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교재든.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론요. 과감하게 버릴 거 제끼고 가야 돼. 예, 사무관리론 정말로 지금까지요. 기출만 딱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 진짜예요. 왜? 이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실무잖아요. 공무원 실무 규정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출제위원회 내는 코드가 좀 정형화 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기출 분석 강의를 저도 다 들어봤지만 약간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은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그걸 강사가 빨리빨리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 쳐내야 돼요. 본인이 지우고 과감하게 쳐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움켜쥐고 있다가 시험장 가서 범위 설정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론 과락 맞은 제 수강생들 중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민법개혁이나 다른 과목도 점수가 높습니다. 그분들 실제로 사무관리론 45만 5점만 넘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거기서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안 해서? 절대 아니야. 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하고 어려운 주제를 막 움켜쥐고 있다가 정작 시험 나와보니까 쉬운 거야. 근데 이 쉬운 게 시험 날 가서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과목은 꼭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서보다는 요약서로 가세요. 네, 요약서로 가세요. 제 요약서를 사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요약서로 가세요. 그냥 아셨죠? 요약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사무관리론은 전략 과목이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철저하게 방어 과목입니다. 예. 절차론이나 민법개혁, 특히 민법개혁이나 실무법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무관리론은 다 못해, 솔직히. 그러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 대부분 못하는 건 나 좀 못해도 되는데 남들 어느 정도 하는 건 나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1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 목표가 사무관리론보다 다른 과목을 더 시간 배분해라. 왜냐? 여름 때 사무관리론에서 발목 잡혀서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정작 중요한 과목을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과목에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론은 암기 안 된다고 이거 붙잡고 있다가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그런 과목이야.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 애물단지 붙잡고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애물단지는 최소한 방어하는 만큼만 방어하고 다른 과목을 더 올려서 가서 합격하면 되죠. 사무관리는 잘 봐서 뭐 할 거야?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렇죠? 그게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약서로 가세요. 물론 요약서는 당연히 어느 시험이든 요약서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상 요약서에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기까지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쵸? 자, 그럼 6월, 8월 가장 중요한 고비거든요. 이때 사무관리론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거 오늘 알아가셔야 돼요. 진짜. 진짜 중요해. 자료 수집하지 마세요. 타 학원에 있는 자료. 어디 학원 자료가 좋대요. 그래서 막 특각 나가서 여기 자료 받아오고 자료 수집하지 마세요. 왜? 사무관리론은 사례가 없어. 다 약술이야. 그러면 개똥이 소똥이 누가 와도 손흥민이 와도 다 똑같아. 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우리의 강사의 관점이나 이게 반영될 여지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그 요약서가 있다면 그것만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불필요한 자료 막 수집하겠다고 이 자료 저 자료 양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 의미 없어요. 특히 2차 시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근데 초시분들은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모으려고 그래. 근데 안 됩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자료 수집하면 안 됩니다. 딱 모범답안 외우기. 심심찮게 질문해요. 선생님, 그 모범답안 그거만 하면 되나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모범답안을 외워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 세계에서 필기 속도 제일 빠르다. 자신 있으면 모범답안을 하세요. 근데 못해요. 왜? 사람의 필기 속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전과목 모범답안 딱 뽑아서 다 연습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15분, 18분 나오는 것도 18분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심한 건 21분 나오더라고. 제 필기도로.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모범답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답안을 만들어야지. 만들라는 게 손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로 내가 딱 봤을 때 난 이거 가져갈래, 난 이건 버리고 갈래를 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8월 전에 내가 뭘 써야 되는 포인트를 딱 잡아놨는데 또 시험장 들어가서도 또 버려야 돼요. 쓰면서도 버려야 돼. 왜 그럴까요? 와 신난다 내가 나오는 거 나왔다 다 쓰다가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제끼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챙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답안 외우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워요. 외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걸 왜 저걸 외우고 있지? 자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자기 답안을 만들어서 써야지. 자, 꼼꼼하게 조문 찾아보기. 사무관리론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조문을 따로 막 비교하면서 조문에는 왜 이게 없어요, 선생님? 조문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왜 선생님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무관리론 꼼꼼하신 분들 안 좋아요. 안 맞는 과목이 진짜 불리해요. 꼼꼼하면. 왜? 조문을 꼼꼼하게 다 찾아보고 있어. 비교를 하고 있어. 깊이도 없는 과목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과목. 이 과목 50분에 한 과목 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야 되는 시간이 7, 8분이라고 딱 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그냥 요약서 하나라도 다 소화도 못하면서 왜 굳이 조문 막 찾아가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냐고요. 우리는 공부가 아니라 수험 준비잖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게 주어지는 자격증 시험에서 꼼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다 챙겨가서도 안 되고 아셨죠? 제발 저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다 하지 마라. 선생님 전범이 다 하라는데요? 누가 그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못합니다. 지가 해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인이 해보라 그래. 못해. 난 돈 받고 강의하는 나도 못해. 못하겠어.
이 한 과목만 보면 하지. 근데 네 과목 준비한 입장에서 못해요. 못한다고. 그리고 강의기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단기학경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차반 그것 때문에 오셨죠? 예, 저는 이제 개강일은 6월 9일입니다. 실강은. 자, 수강 대상은 뭐냐면 6월 처음 진입하는 동차 수험생이에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 예. 그리고 1차 시험 때문에 흐름이 끊긴 수험생. 분명히 2차도 준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1차 때문에 하다가 안 되겠다. 1차 먼저 하다 봐야지 해서 1차 때문에 흐름 끊긴 수험생. 지금 시작하는 유예생. 그렇죠? 그리고 혼자 암기하기 힘든 수험생.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흐름도 있어. 전부터 이미 자신 있고 나 혼자 암기할 수 있어. 그리고 처음은 아니야. 결론적으로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혼자 하셔야죠. 네. 혼자 하셔야죠.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쟁 나가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군인이 2명 있어. 군인이 2명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소총 하나랑 총 딱 하나 들고 갔어. 왜? 빨리 끝내야 되는 작전이었어. 빨리 끝내야 돼, 작전. 나갔다 빨리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죽을까봐 소총, 기관총, 방탄복, 수류탄 10개,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 그죠? 그러면 둘 다 죽을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죠? 전쟁터니까. 근데 누가 더 위험할까요? 이 사람이에요. 얘는 왜? 기동성이나 순발력이 있지만 이 사람 뭐죠? 가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험도 똑같아요. 가다가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 못하니까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교재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지키는 쪽으로 가세요. 공격적으로 난 범위를 넓히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무관리로는 정말로 그 암기가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래서 이 과목이 수험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집에 돌아가실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리하자면 교재는 뭘 잡든 그거 하나로 승부 보고 자료 절대 수집하는 자료 컬렉터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범이 다 하겠다는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텍스트가 뭔지를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로 가야죠. 지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 앞두고 한 5일, 3일, 이틀, 1일, 전날, 아침까지 그거를 쥐어짜서 눈에다 바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그런 수단이 뭐냐면 흐름밖에 없어요. 흐름. 사무관리로는 그냥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기 때문에 흐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무관리론 공부하면서 흐름만 잘 타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배분하는 쪽으로 수험 전략을 잡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사님께서 그 모범 답안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의 또 답안을 좀 줄여서 네. 기니까 네, 그렇죠. 줄여서 만들어서 암기를 해가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서브노트를 만드는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요약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경우를 추천하고 또 하나는 답안 노트죠. 그렇죠. 내가 써야 될 답안을 미리 정해놓고 써놓고 딱 분량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가는 연습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매 시간마다 그걸 하시는 분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추천 안 드려요. 거기까지는 추천 절대 안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관리론 시험 내는 추세를 딱 보면은 그게 시험장에서 소용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써야 될 분량 답안 당력을 맞춰놨는데 시험에서는 시험 주제가 속된 말로 여러 개 붙일 경우가 높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다. 예, 그럴 필요까지 없다. 예, 굳이 내가 써야 될 답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내가 뭘 써야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수험생들한테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오래됐으면 굳이 내 답안 노트 만드는 거는 내가 말리진 않는데 초시분들은 답안 노트 굳이 만들지 말라. 예, 그게 안정감은 줄 수는 있어요. 안정감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정감이 시험장 가서 순발력으로 나오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더라도 시험장 순발력이 강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안 믿으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과목 보면 목차 암기 하잖아요. 사무관리론은 목차를 기껏 암기해 놓고 그것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문제 스타일이 그래요. 지금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보다는 그날 순발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제를 정해놓고 외우다는 개념보다는요. 그 주제에서 내가 쓸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째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목차들이 있잖아요. 난 이 주제를 준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난 이 주제에서 내가 빨리 반응한 게 뭐지? 를 내가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게 뭐지를 걔를 골라내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목차가 6개야. 그럼 나는 내가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게 4개야. 그럼 얘 4개 들고 가는 거죠. 그거를 틀을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험장 들어가보면 사무관리로는 그 틀이 안 돼요. 문제 스타일이 그 틀대로 안 나와요. 왜? 여기서 조금 뜯고 여기서 조금 뜯고 여기서 조금 뜯고 붙여놓으면 걔가 어디 있었지라고 찾아오는 게 그 과정이 순발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꼼꼼하거나 정형화가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에서는 좀 반대를 해요. 예, 틀 만들어 놨다가 실제 제 수험생들 그래요. 답안 노트 만들어 놨다가 그것만 생각하다 시험장 들어보니까 그 틀에 벗어났어. 그 틀에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지. 사례형 문제는 틀이 있어요. 세팅이 되잖아요. 찾아가는 목차도 똑같아 사실은. 근데 이거는 목차도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어디에 있지? 빨리 찾아서 뜯어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무관리론은 정형화된 틀 준비한다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그냥 속된 말로 그렇게 할 바엔 두 문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암기하는 게 더 낫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 굳이 하지 말자. 예.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도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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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2회독 하셨다고요? 1회독이요? 네. 네. 네, 기억 없죠. 지금 나 1회독 했는데 모의고사 들어온다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챙겨드릴 시간도 없어요. 모의고사반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암기 상태가 됐고 내가 돼 있는지를 연습하는 자리고 안 돼 있는 걸 잡아주는 자리인데 1회독하고 모의고사 들어오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1회독 했다. 암기 상태가 안 올라왔잖아요. 이건 솔직히 1차 준비하셨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심화 강의든 동차 강의든 제가 8회거든요. 8회 그 수업이 나요. 왜냐면은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내가 암기가 되면은 솔직히 모든 게 해결되는 과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들어와봤자 이거
그 시간상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선택은 그렇게 하시되 가급적 나오실 수 있으면 실강. 예. 좀 더 실강은 제가 좀 실강 스타일 조금 꽉 잡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안 되면 뭐 동영상으로 하셔야 되죠. 예. 또 궁금하신 분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